2월 7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강경화, 김희수, 김동연 세 후보자가 한꺼번에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예상했던 만큼 여야의 치열한 불꽃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자, 오늘 직접 나가보셨어요? 아니, 오늘 저는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했고요. 예, 그 텔레비전으로 중계하는 거를 유튜브로도 보고 텔레비전으로도 보고 했는데요. 예, 오늘 슈퍼 수요일이라고 기자들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 지금도 아마 마감 중인 기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마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장 시청률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자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경우보다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그 이목이 집중돼 있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그렇죠. 계속 털었으니까 지금까지. 사실 업무 수행 능력, 정책 이런 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아니요, 일부 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사 검증에서 어쨌든 이제 자질 검증, 도덕성 검증도 하고요. 동시에 이제 정책 검증을 하는데, 이 재밌는 포인트는 야당 의원들은 도덕성 검증에 칼날을 벼르고 세게 공격을 하는 반면, 또 여당 의원들은 상당히 이제 정책 검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북핵 문제라든가 G2,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동북아에서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풀 수 있냐, 북핵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위안부 협상 문제, 위안부 협상 문제, 뭐 이런 등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종합해서 이제 제가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취재를 좀 해봤는데, 여당 의원들은 초반에는 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를테면 그 유일한 여성 후보고, 그리고 또 한국에 오래 살지 않았고 주로 국제 무대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 정치 혹은 또 한국 관료사회에 굉장히 둔감할 것이다. 그래서 조직 장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안 돼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오늘 인사청문위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만만치 않다. 그래서 대체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당히 내공이 있고, 그리고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외교부에서 어쨌든 나가서 10년 살았지만, 외교부 그 공무원들도 아주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외교부 공무원들과 교류가 많았을 거고, 외교부 내에서의 평가는 대단히 똑부러지게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교부에 이제 좀 나뉘는데요. 이를테면 외교부의 북미 엘리트 집단 안에서는, 되겠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얘기. 되겠냐라고 하는 뒤에 가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돼야 할 텐데. 그렇죠. 예, 뭐 이런 게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워낙 이제 평가가 좋은 게 워낙 뛰어난 역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관계를 굉장히 잘 풀어내는 힘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비단 외교가의 관료들 뿐만 아니라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권단체,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인권과 관련해서 유엔 무대에서 활동했었던 국제 NGO 관련자들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인사청문 한 내용을 좀 종합을, 아직까지 뭐 끝나지는 않았지만 종합을 해보면, 어찌됐든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북핵 문제만 하더라도 이를테면 공격 일변도가 아니라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대화와 그다음에 압박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는 전술을 쓴다고 한다거나, 그리고 유엔에서 내가 매일 했던 게 그런 거다.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해서 북핵 문제가 터지면 이것을 지원할 거냐 말 거냐, 이란 문제, 시리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주로 했었던 것이 협상, 그렇죠. 갈등 해결 능력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상당히 어필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점수를 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간에 본류하고는 조금 빗나간 거지만, 조대현 변호사님, 외교부 내에 이른바 이제 외시 출신들, 그 엘리트 메인 주류 라인에서 이거 비고시 출신이 들어오는 게 맞냐라고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고정관념, 그리고 기득 세력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외교부 내에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이런 문제점 있는 것들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좀 돌거든요. 명확하게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외교관이라는 그 집단 자체도
그 소위 말하는 국민들 다 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만 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어느 국가를 가는 뭐 대북 그렇죠. 라인, 뭐 예. 북미 라인이 뭐 힘이 제일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국민들이 평균적인 지식 속에서도 지금 다 알고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외교 그 라인의 정통 라인을 안 따라간 사람이 지금 수장으로 오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런 견제 세력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게 충분히 추단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뭐 뭔가 변화를 공직사에서는 변화를 주려고 하면 더 이제 좀 거세게 반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분명히 그런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뭐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라 전에 사무총장을 지낸 분이 자신의 별칭을 외교부 직원들은 다 기름장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외교부 직원들의 이런 이중성, 좀 이렇게 그 간사스러움, 막 이런 걸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근데 또 오늘 보니까 난 좀 이상한 게 그렇게 안 좋은 소문도 도는데 또 외교부 직원들이 대거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박주선 그 비대위원장 다 나가라고 이게 지금 무슨 시위하는 거냐고. 없을 때는 남의 편, 힘 세지면 내 편, 뭐 이런 논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외교부 직원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비하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총장, 아니, 비하한 적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비춰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유만이다.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전부 다 기름장어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보기에도 다 비슷하게 기름장어처럼 그 성향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니까. 아, 기름장어를 한자로 하면 유만이에요? 예, 그렇죠. 네. 많이, 장어만이? 장어만점. 장어만점입니다. 기름류에. 그럼 장어집 가서 만 주세요. 그러면 줘요? 이상한 말들을 쓰죠. 않을 겁니다. 그렇진 않잖아요. 예, 그렇죠. 만만 주세요. 그럼 장어 2마리 줍니까? 장어 수협을 양만 수협인가로 부릅니다. 양만 예, 수협. 양만 수협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쪽 출신이니까 잘 아시는구나. 저는 장어를 집에서 장어 기르진 사업도 하세요? 아, 양만 수협.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서 얘기해. 우리 당황해갖고 유만? 그리고 기름 유자에 유자. 그 그러니까 장어만. 기름 장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유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만 선생이라고. 아, 유만 박지원 반 선생. 예. 유턴은 들어봤어도 유만은 못 들어봤다. 생각도 있고 그랬습니다. 아, 쇼트래블도 아, 유만. 아, 재밌네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거. 아, 예. 시사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름장 하면 유만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거죠. 아, 나는 근데 이게 하다가 이제 이것과 관계없는데 기자분들이 얘기하다 기시감 이런 것도 많이 쓰거든요. 예. 그 일반 사람들 들은 못 알아들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예. 소구력. 소구력. 아, 그런가요? 나쁜 말들이에요, 그런 거. 참 나빠요, 기자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데자비하면 아시잖아요. 데자뷰도 전 잘 몰라요. 영어 잘하시는 거. 예. 아, 데자뷰 난 불어요. 아니, 뭐, 그런데 영어에서 이렇게 기시감으로 쓰니까. 아, 근데 기시감, 소구력 이런 건 진짜 어려운 말이더라고. 네, 이제. 그리고 우리 강경화 후보자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네. 합니다. 이게 그- 그만 내일 또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이 강경화 후보자가 사실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은 여성으로서 천장을 깨고 이 자리까지 왔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또 이 청문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또 이 아주 매력적인 요소로 하나 양향자 스토리가 또. 예, 그렇죠. 사실 제가 이 강경화 후보자를 한 98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외교부 계실 때 같이 사석에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세종대학인가 어디 강의를 하시다가 영어를 잘해서 국회의장실에 전문 통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워낙 잘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이 통역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부담감이 커요. 영어도 어느 정도 하시고 일본어는 거의 네이티브처럼 하시니까 일본어 영어 통역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한국말로 이야기하지만 통역이 내가 어떤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느냐를 항상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근데 강경화 후보자한테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다는 거죠. 김대중 예, 대통령께서. 바로 그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부 내에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준 거죠. 98년도에 만난 얘기하다 지금 다른 데로 갔어요. 98년도에 상당히 만나봤더니. 만나서 그때 말씀하신 걸 들어보고 그 뒤에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아, 저분의 역량이 이제 상당히 그 세상에 알아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죠. 아니, 외무고시를 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외무고시 보러 갈 시간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외무고시를 치려고 했는데 예. 본인이 헌법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도 자신이 공부해왔던 부분하고는 달랐다는 거죠. 자신이 여기 우리 그러니까 조대준 변호사도 외국 그 사법고시 어려갖고 로스쿨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의 부친이 강창선 아나운서인가 그래요. KBS 출신인데 그 미국의 소리 방송에 아나운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 학창시를 지냈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부분을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 때문에 아마 외시를 포기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헌법은 좀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뭐 이 한국을 둘러싼 여러 안보 현안, 외교 현안에 대해서 통역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몸을 담으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터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이제 왜 강경화 카드를 썼냐, 저는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수많은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 뭐 의혹의 해명,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강경화 카드를 왜 쓰려고 하는가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뭐 여성이라는 점, 뭐 비외무고시 출신이라는 점, 뭐 이런 그런 개인사보다도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외교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포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제 청와대 안보실장 그러면 오로지 북한 문제, 그리고 오로지 미국 의존적인 외교, 그리고 미국 중심적인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다변화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안보와 해석이 경제. 아니면 청와대 메시지예요. 저의 해석입니다. 아니면 설득력이 있어갖고.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뭐 취재도 하고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를테면 경제와 안보를 투트랙으로 해서 이를테면은 미국 의존적으로, 그러니까 한 일극 중심이 아니라 다변화해서 중국도 그리고 러시아도 그리고 일본도 그리고 또 이제 아세안까지도 퍼뜨려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한 방향 중심이 아니라 다변화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러니까 인권 강국으로서도 국제 무대에서도 우리가 알아주는 이런 수준 높은 외교를 펼치는 국가로서의 어떤 그 존재감, 그리고 또 이제 북핵 문제도 뭐 이제 그 압박 중심이 아니라 대화로 타협으로 새로운 남북 관계를 뚫어나가는 방향, 뭐 여러 가지를 좀 포인트를 잡고 본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비전도 남북 관계를 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방 경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적임자가 강경하다, 이런 카드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척 저는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강경화 이번에 후보 장관 후보가 내정자가 대북 문제를 압박과 대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사실 이건 어제 오늘 얘기가 유엔에서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오이사 조치 이후에 지속적으로 대화와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미국 언론에서 발표난 것 중에서도 대화 부분은 쏙 빼고 나머지 언론, 그러니까요. 우리 보수 언론, 수고 언론들이 압박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의 그 방침에 압박만 있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경화처럼 유엔에 정통한 분들, 대외 문제에 정통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정권이 어떻게 갔는지 간에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 이번에 이제 그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지지한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언론이? 그거 자기 직접 확인해보니까 아니더라. 맞아요. 그 이런 게 무척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제 무대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국제 인사가 한반도 문제를 비단 남한의 문제로만 이제 복속시켜서 보는 문제가 아니라 남북 관계, 한반도 전체, 그리고 큰 틀에서 보자면 동북아 정세를 한눈으로 갖다 놓고 보면서 풀 수 있는 지혜, 해안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저는 오늘 청문회를 안 봤지만 기사를 보면서 좀 인상적으로 느껴졌던 게 이런 거예요. 2015년 12월 28일인가 27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일 위안부 협정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협정인지 국가 간 협약인지 조약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양국의 외무장관들이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실무자들이요. 그때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뭐냐면 아주 뭐 적절한 타결이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지지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참 의아했다. 사실 이게 적절한 답변 아닌가요? 그렇죠. 그 정권이 바뀌어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의아했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것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그 지지하는 발언한 것은 정권 지향적이고
어찌 보면 강경화 후보자 그 내정자 같은 경우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반기문은 안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다른 생각을 하셨던지 제대로 안 보셨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예. 대부분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이면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이건 이상하다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었던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그 강경화 후보자가 올바른 생각을 가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게 문서로서 명확하게 협약의 요건을 안 갖췄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들이 뭐 합의를 파기한다는 그 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언론들이 있는데 명확하게 보면 이건 명백하게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협약이 안 체결됐다. 그러니까 정식의 무슨 관련된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는 게 또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합의 파기 쪽으로 마치 뭐 지금 관련된 정부 입장을 바꾸더라도 잘못된 것이냐 보도하는 언론들은 조금 자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차 교수님. 예.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위안부라는 말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예. 위안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comfort women. 예. 근데 이제 정확한 제페니스 예. 섹스 슬레이버 섹스 일본군 성노예. 성노예. 심지어는 그 옛날 클린턴 국무장관도 섹스 슬레이브라는 이야기를 썼었죠. 심지어 그 한나라당에서 8년간 대변인 했던 전역 의원조차도 예. 일본 통화니에요. 일본에서 한 4년 그렇죠. 가까이 있었는데 예. 그분도 컴포트 위민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된다. 예.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섹스 슬레이버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된다. 예. 근데 이분 그 강경화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입장을 섹스 슬레이버리라고 그렇죠. 하는 표현을 예, 써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예. 가장 강경하게 이름도 강경화 아니에요. 강경한 꽃. 예. 사실 그 강경화 후보자가 유엔에서 근무를 한 것도 주로 이 국제 인권 관련된 문제를 예. 종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위안부의 그 합의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당사자는 위안부로 갔다 오신 할머니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피해자 당사자들의 입장이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 간 합의를 해본들 그것이 어떤 사용이 있습니까? 쓸모가 있습니까? 사실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정도 돈을 받는 거 조건으로 그걸 했지 않습니까? 동상을 철거하는 쪽으로 이면 합의를 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외교부에서 지금 아직까지 일체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 합의 자체를 그때 일본 아베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불가역적이다. 이제는 한 번 합의하고 나면 더 이상 거론하지 마라. 이제 돌릴 수 없다. 근데 이거는 못을 박은 거다. 대못을 박은 거다고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 외교부가 입도 뻥끗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가 만약에 외교부 장관이 된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그 대못을 뽑아낼 수 있는 아마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차재현 교수님 저하고 저녁에 소주 한잔 하러 가시죠. 왜요? 그리고 그 삼겹살 찍으러 갑시다. 결정했죠? 오늘 저하고 내린 결정은 최종적 불가역적 결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표현 씁니까? 그렇죠. 제가 좀 쓰죠? 황당하잖아요. 예. 최종적입니다. 이 결정은. 근데 불가역적입니다. 이 말 자체가 일본말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한국의 우리가 외교부. 예. 그러니까 나가서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 안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 없이 그냥 뭉개고 넘어갔다는 부분이 그게 문제라는 그리고 거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되게 되면 바로 그 부분부터 손을 봐야 된다.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게 일본 표현이라는 거 처음 들었죠. 네. 예, 기자가 그런 거 아셔야죠. 죄송합니다. 하야하시겠어요? 네, 하야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문어체로는 최종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문어체로도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우리말에는 없어요. 네. 근데 일상적으로 야 오늘 최종 결정한 거야? 라는 표현은 있었지만 최종적 결정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문어에서는. 그렇죠. 구어에서는. 정의라는 말이 없죠. 구어에서는. 예. 그 말 자체가 일본 애들이 요구한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소구력이 있죠. 예, 압박 예.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는 전술을 쓴다고 한다거나 그리고 유엔에서 내가 매일 했던 게 그런 거다.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해서 북핵 문제가 터지면 이것을 지원할 거냐 말 거냐, 이란 문제, 시리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주로 했었던 것이 갈등 협상, 조정자의 그렇죠. 역할. 갈등 해결 능력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상당히 어필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점수를 딴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간에 본류하고는 조금 빗나간 거지만 조대민 변호사님 외교부 내에 이른바 이제 외시 출신들
그 엘리트 메인 그 주류 라인에서 이거 비고시 출신이 들어오는 게 맞냐라고 하는 이런 그 아주 잘못된 고정관념, 그리고 기득 세력들의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외교부 내에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이런 문제점 있는 것들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좀 돌거든요. 명확하게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근데 6월 7일 수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강경화, 김희수, 김동연 세 후보자가 한꺼번에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예상했던 만큼 여야의 치열한 불꽃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자, 오늘 직접 나가보셨어요? 아니, 오늘 저는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했고요. 예, 그 텔레비전으로 중계하는 거를 유튜브로도 보고 텔레비전으로도 보고 했는데요. 예, 오늘 슈퍼 수요일이라고 기자들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 지금도 아마 마감 중인 기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마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가장 시청률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자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경우보다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그 이목이 집중돼 있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그렇죠. 계속 털었으니까 지금까지. 사실 업무 수행 능력, 정책 이런 건 지금 안 하고 있어야 해. 그러니까 아니요, 일부 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사 검증에서 어쨌든 이제 다만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외교관이라는 그 집단 자체도 그 소위 말하는 국민들 다 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만 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어느 국가를 가는 뭐 대북 그렇죠. 라인, 뭐 북미 라인이 뭐 힘이 제일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국민들이 평균적인 지식 속에서도 지금 다 알고 인지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외교 그 라인의 정통 라인을 안 따라간 사람이 지금 수장으로 오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런 견제 세력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게 충분히 추단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뭐 뭔가 변화를, 공직사에서는 변화를 주려고 하면 더 이제 좀 거세게 반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분명히 그런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뭐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라 전에 사무총장을 지낸 분이 자신의 별칭을 외교부 직원들은 다 기름장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외교부 직원들의 이런 이중성, 좀 이렇게 그 간사스러움, 막 이런 걸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근데 또 오늘 보니까 난 좀 이상한 게, 그렇게 안 좋은 소문도 도는데 또 외교부 직원들이 대거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박주선 그 비대위원장 다 나가라고 이게 지금 무슨 시위하는. 자질 검증, 도덕성 검증도 하고요. 동시에 이제 정책 검증을 하는데, 이 재밌는 포인트는 야당 의원들은 도덕성 검증에 칼날을 벼르고 세게 공격을 하는 반면, 또 여당 의원들은 상당히 이제 정책 검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북핵 문제라든가 G2,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동북아에서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풀 수 있냐, 북핵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위안부 이런 협상 문제. 위안부 협상 문제 뭐 이런 등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종합해서 이제 제가 여기 방송 오기 전에 취재를 좀 해봤는데, 여당 의원들은 초반에는 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를테면 그 유일한 여성 후보고, 그리고 또 한국에 오래 살지 않았고 주로 국제 무대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 정치 혹은 또 한국 관료 사회에 굉장히 둔감할 것이다. 그래서 조직 장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안 돼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여당 의원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오늘 인사청문 위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만만치 않다. 그래서 대체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당히 내공이 있고, 그리고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아니, 외교부에서 어쨌든 나가서 10년 살았지만, 외교부 그 공무원들도 그 아주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외교부 공무원들과 교류가 많았을 거고, 외교부 내에서의 평가는 대단히 똑부러지게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교부에 이제 좀 나뉘는데요. 이를테면 외교부의 북미 엘리트 집단 안에서는 되겠냐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얘기. 되겠냐라고 하는 뒤에 가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돼야 할 텐데. 그렇죠. 네, 뭐 이런 게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워낙 그 이제 평가가 좋은 게 워낙 그 뛰어난 역량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관계를 굉장히 잘 풀어내는 힘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비단 외교가의 관료들
뿐만 아니라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권단체 특히 이제 인권과 관련해서 유엔 무대에서 활동했었던 국제 NGO 관련자들도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인사청문 한 내용을 좀 종합을 아직까지 뭐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종합을 해보면 어찌됐든 제기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북핵 문제만 하더라도 이를테면 공격 일변도가 아니라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대화와 그다음에